자, 네오 이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오 이면텍이 지난주에도 중간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딱히 이게 상한가 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 가지고 해먹은 거죠. 세력형 여기 나왔던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 뺀 다음에 지금 오늘 또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여기 지금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단발성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제가 가장 안 좋게 종목 얘기하는 종목 같아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뭐 젠백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자주 드리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젠백스의 경우는 김상재 회장이 저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이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뭔가 끄집어내 가지고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 회사는 제가 지금 뭐라고까지 설명을 드렸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제가 바이오 섹터들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후한 편입니다. 근데 얘가 좀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그러면, 자 보실까요? 양아치 종목이라고 얘기죠. 양아치 종목. 그러니까 그 전에서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야, 안 좋다. 이거 추가하지 마라. 앞에 보시죠. 6개월 전에 주가 띄우고 아주 빨대 꽂자는 양아치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6개월 전에 저 주가 반짝하고 잡아당기는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2달 전에도 양아치 종목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제가 이거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뮤노시아가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종목 분류로 친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 종목이에요. 면역 항암제. 이제 그렇게 드러나가면서 얘가 지금 덩달아 이제 꼽살이 껴가지고 지금 뭔가 이제 저가에서 이제 한번 잡아먹자고 하는 요런 형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갖다 잘못해가지고 물려버리게 되면 아주 골 때리는 종목이 돼버리니까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드렸냐면, 자, 앞에도 얘기 드렸었죠.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초기서부터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나가고 나면 바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에임드 바이오나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들 지금 상장하자부터 지금 추적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진행 과정 살펴보고 있죠. 이 ABL 바이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장하자마자부터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그렇고 3빌리언이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이 다 상장하자마자부터 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보르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상장되던 초기에서부터 기대하고 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임상 지나가고 성과를 내고 이러면서 성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 맞춰 들어가는 종목인데,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급기야는 그래서 이건 그냥 양아치 종목이다라는 얘기까지를 한 종목이에요. 네오 이뮨텍 들어가서 물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종목 다루는 사람인데 어디가 이런 종목이 어처구니 없이 물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한번 보시죠. 자,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신저가예요.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살짝 요만큼 빠져나온 거죠. 바닥에서 요만큼 빠져나서 주가도 동전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1200억이 나와 있죠. 이 종목 상장 초기의 고가하고 대비를 하면 마이너스 95%입니다. 2조로 상장한 종목이에요, 얘가. 2조로. 2조로. 이 종목 역시도 유한 양행하고 엮여 있는 종목이고, 이뮤노시아, GI 이노베이션, 오스코텍 다 유한 양행이죠. 이 네오 이뮨텍도 유한 양행이 투자를 들어갔었던 종목이에요. 중간에 나왔죠. 유한 양행도 일찌감치 다 털고 나와버렸던 회사고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기대를 주기는커녕 실망스러운 내용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건 사실상 최근에 뭐 내용 같은 경우도 이건 거의 뭐 회사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자, 이거 보시죠. 아예 대표까지 사임해버립니다. FDA 출신의 대표가 사임해버려. 이제 이 앞에 진짜 뭐 아주 이게 지금 10월 달 거예요, 이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양아치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6개월 전입니다. 이거 완전 양아치 종목이라고 제가 악평을 퍼본 거는 6개월 전이에요. 대표이사는 10월 달에 사임을 했고요. 요거 여길 겁니다. 이거 똑 떨어진 거, 요거 신저가로 깔리는 거. 대표이사 사임하고 이게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발성 시세만 있는, 그야말로 그냥 아직도 예전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세력 가지고 잡아당기면 이 추세 상단까지 이렇게 열심히 당기게 되면 추세 상단까지 이런 식으로 당기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게 열심히 당기면 거기까지 지금 바로 같은 게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 조금 해먹을 만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지금 당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라인을 처음으로 넘어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이런 종목에는 이런 종목을 붙들고 기대하는 건 제약바이오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앞쪽에 상한가 들어간 이유하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이유 보겠습니다. 그냥 세력 장난질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상한가 들어간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자, 이 정도 종목이 이게 얘가 첨단 생물 보안법에 자, CART 같은 경우는요. 카티 치료제 유명한 회사 있죠. CART를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 앱콜론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요것도 이제 보겠습니다. CRT 치료제 얘가 대표회사거든요. 그런데 저 앞쪽에서 그래서 앱콜론에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앱콜론에 이 종목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네오이멘텍이 저렇게 개박살이 나서 지금 1200억이죠 주가. 자 가볼까요? 여기 나오죠 이거. 요게 바로 그때입니다. 네오이멘텍이 올라 들어갔을 때 3동만도 못한 주가. 3동만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주가다라고 해가지고 얘기 들었을 때 요때 그 3등 종목이 바로 얘입니다. 그때 비교 대상으로 설명드렸던 그 종목이 바로 이 네오이멘텍이에요. 이 네오이멘텍이 지난번에 올라간 것 같아도 뭐 특별하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 들어갔냐라고 하면 상한가 나오죠? 그냥 이 첨단 생물 보안법 기대 그게 다예요. 첨단 생물 보안 연내 통과 기대에서 국내 이 반사 기대감 세력 들어가지고 만들어 먹고 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늘 올라온 이슈를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저 때는 그냥 아무 이슈 올라왔고요. 오늘 올라간 쪽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라면 자 희귀질환 치료제 북미 독점 판매 기대감. 그래서 이게 좀 희귀질환과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 나오죠. 자 3빌런 같은 종목 최근에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 희귀질환 진단기업. 그래서 이게 희귀질환하고 이슈에 관련돼서 몇 개의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빠져나온 적이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이민원시아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희귀질환 이런 데 이제 얹혀가지고 세력을 한번 해먹여 보겠다라고는 전에도 양아치 지금도 양아치 그거나 똑같이 기대감으로 13% 들어 올라갔다고 했는데 내용 잘 살펴보시면요. 자 그래서 미국 제약사로부터 시작해서 희소질환 치료제의 북미 건립을 도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약사예요. 미국 바이오기업에서부터 미국 바이오기업에서 약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요거를 미국 바이오에서부터 미국 캐나다 지역에 팔 수 있는 판매권 유통권 요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럼 쟤는 뭐 하는 애입니까? 엠마우스는? 네? 아니 미국 회사가 왜 자기네 국내 건 안 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된다 그러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이거 제네릭이에요. 제네릭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 제네릭 계량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제약. 복제약이에요. 복제약. 그러니까 복제약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신약 터지고 기술 이전 터져가지고 막 나가고 하는 거. 이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규모를 아래쪽에서 내려가서 이게 잘 보시면요. 그래서 24일 날, 그럼 요런 때 같은 때 또 장난질을 또 한 번 하겠죠. 보나마나.
24일 날 오는 미국 기준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계약을 하는데 총 계약 규모 한번 보시죠. 야, 이게 창피합니다. 최근 사업위원도 자기 자본의 10%를 웃돈, 훌륭하십니다. 자기 자본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10%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0% 그냥 10% 살짝 넘어가겠죠. 50억 안 되는 겁니다. 총 계약 규모가 50억도 안 돼. 이게 무슨 모멘텀이 되겠습니까? 이전 앞쪽에서 다던 그 양아치 짓 그대로지. 이 앞쪽에서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 띄어면서 해먹고 튀고 뛰어서 해쳐먹고 뛰고 뛰어서 뛰어가지고 해쳐먹고 주가 띄어서 해쳐먹고 달아나고 있는 그 양아치 짓에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재료가 되겠다고. 뭐 재료 내용을 보시자 이거야. 이게 날아갈 재료가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신약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이나 허가 리스크 같은 게 없죠. 복제약이라니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약 리보세라닙, 랭라자 이런 쪽에가 아니에요. 이거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상 진행할 일도 없고요. 허가 받을 일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다 지나온 거니까. 이래가지고 북미 시장에서 즉각 상업 놀고 있네 진짜. 판매권이야 판매권 넘겨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 엠마우스 같은 애들은 이게 가지고 북미 시장에서 상업 즉각적으로 상업화를 해서 돈을 떼돌 버는 것 같으면 얘 미국 회사인데 왜 이걸 갖다가 자기네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왜 여기한테 넘겨줬어요? 예? 이거 의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상업을 가지고 돈을 크게 벌 것 같으면 희귀질환 치료제의 복제약에다가 미국 회사가 지네 나라 권리거든 것 안 팔고 떠넘겨준 거 이걸 받아가지고 즉각적인 상업화를 해서 대박을 낸다고? 40억 조금 넣은 돈 계약 규모로 40억입니다. 총 계약 규모가 40억짜리 이거 사서 해쳐먹자는 얘기죠. 해쳐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제약바이오도 되는 거 가지고 하셔야지. 이쪽에 제약바이오도 이런 거 꽤나 많아요.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제약바이오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못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여기 깔려 있어요. 여기 이쪽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 봐야 뭐 여기 앞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잠시 단발 내놓고 계속 밀리죠. 이런 식으로 그냥 못 올라가는 종목들 그냥 널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널렸어.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주가 나가서 뛰어먹고 도망가고 뛰어먹고 도망가고 이런 거고요. 이런 데 가서 물려들이버리면 시장 아무리 좋아도 말짱황이라고 얘기 들었죠. 네오 이문텍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 주의해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양아치 종목이라고 2번이나 양아치라고 저렇게 적어 놓겠습니까? 제가 종목 하나 되고 양아치라고 제호를 2번이나 갖다 붙인 종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금양 같은 종목들 작년에 깨지는 동안에 내리 악평을 퍼부었습니다만 거기다 대놓고 양아치라는 얘기 안 적어 놓거든요. 나쁜 종목들은 많습니다만 대놓고 양아치라고 적어놓은 종목 그만큼 안 좋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오이멘트의 상황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반전하는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대표도 손 털고 나가는 종목을 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겠다고 덤벼드는 겁니까? 회사 대표도 그냥 손 털고 얘는 안 돼 그러고 완전 손 털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손 털고 나가버리는데. 그러면 뭐 시세만 대놓고 이렇게 당기자는 구간에서 그냥 시세만 단타로 먹고 끝내는 거예요. 고지하려고 하면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를 내준다라고 하면 그냥 당일 시세를 딱 먹고 끝내는 수준으로 그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 홀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종목이 없을 것 같으면요 오르고에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르고 이거 도움 받으시고 들어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한가가 11개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천재리듬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창투사 종목들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따라 들어가도 손쉽게 돈을 벌겠구만. 이 천재리듬 이거 탈모, 출산 어저께 에로코스 나갔죠. 그리고 창투사 나갔죠. 이런 것만 따라가셔도 충분히 벌겠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도 이제 위에 다 올려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안 된다. 여기 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쭉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력 급등주, 타마 급등주, 재료 급등주.
이런 거 다루시면 또 좋겠어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으로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가시한 분까지 두세 분 신규 상장주 지금 열심히 노리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도 노려야 될 때가 있죠.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에서 다음해 연초까지 한 달 반 기간, 12월 중순부터 해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노려라. 이거 공식 룰입니다.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공식 룰이죠. 이거라서 공식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15년째 지속되는, 그래서 매년 신규 상장주는 연말 되면 노려라. 이거 제가 신규 상장주 굉장히 욕을 하니까 신규 상장주를 전혀 안 다루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자, 여기 테마 분류에 보면 이렇게 신규 상장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신규 상장. 이거 왜 놔뒀겠습니까? 신규 상장이죠. 그러고 맨날 때려 까기만 할 것 같으면. 예, 신규 상장주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구간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자, 신규 상장주 저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탁청에 정해진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무더기로 오르거든. 저 같은 중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단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오죽하겠냐는 얘기죠. 예? 아시다시피 전 단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제대로 된 종목 제대로 공략하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상한가가 11개야. 이런 때에 개별 같은 경우는 이런 때 들어가서 돈 버셔야 돼요.